9월 17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폭등할까요? 아니면은 이미 다 반영된 걸까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금리와 비트코인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번 9월 FOMC가 진짜 기폭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와 미국의 기준금리 Fed Fund Rate를 함께 표시한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금리 인하가 적용된 포인트는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도와 2024년도입니다. 먼저 금리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면서 2.5%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미국 정부가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작하였고 금리는 다시 제로 수준으로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금리가 이렇게 2.5%, 1.75, 1.25, 0.25 제로 금리까지 내려가는 이 19년도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당시에 2016년도 이 2차 반감기 이후에 29년도는 벌써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3차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앞부분에 미리 상승을 하고 이 금리 인하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던 그런 지점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다음 반감기를 잘 준비하면서 회복하려고 하다가 그냥 박스권으로 머무른,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금리가 내려간 그런 포인트였던 거죠. 또한 이 시기는 트럼프 정부 1기였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향해서 너무 늦는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하던 모습, 지금과 반복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죠. 이후에 비트코인과 금리 인하 부분에서 24년도 9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른바 빅컷으로 인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4년 반 만에 첫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이었죠.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24년도 9월 뉴스에는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안정이 되면서 물가 부담이 줄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시장이 식으면서 실업률이 오르고 신규 일자리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고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분명 24년도 9월에 있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었었는데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일봉 차트로 보면은 처음으로 빅컷을 당행했던 거는 24년도 9월 19일 5.5%에서 5%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러나 이 24년도 잘 아시다시피 반감기 이후에 정말로 지루한 그 박스권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연장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전에 엔캐리 청산이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이슈 이후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처럼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9월달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구도에 모두 쏠려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 포인트에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서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었지만 크립토 대통령의 당선이 더 우선시 됐었죠. 그리고 12월 달에도 4.75에서 4.5%대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행정명령서에 따른 기대감이 더 큰 변수였죠. 결국 이때 있던 이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여전히 4.5% 미국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7일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늘자 패드워치 결과에서 90%로 0.25%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앞선 두 번의 금리 인하 사례를 보면은 단순히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상승이라는 공식은 조금은 다른 이슈들에 묻히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에는 미 대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제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쳤죠. 지금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 이 내용에 정말로 지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금리 인하도 늦은 감이 있는 금리 인하, 그럼에도 과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진짜 관건은 왜 인하를 했는가입니다. 왜? 파월이 왜 도대체 불황이 두려워서 억지로 내린 건지, 아니면은 이제는 정말로 긴축을 끝내고 다음 성장 사이클로 가자는 신호탄인지, 이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이 질문의 답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캐시 우드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방어 이벤트가 아니야. 정책 전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라고요. 자, 그 근거들로 첫 번째, 재정 적자와 성장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00년도 한때는 GDP 대비 5% 안팎까지 치솟아 있지만, 캐시 우드는 과거 레이건, 클린턴 시절처럼 성장률이 다시 올라선다면은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캐시 우드가 말하는 근거는 혁신 산업의 촉발 효과입니다. 그녀는 AI가 다른 모든 산업을 촉발하는 촉매제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원자력 같은 산업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AI 기반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힘으로 작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보라색은 리얼 GDP, 실질 GDP와 녹색, 노동 생산성 추세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런 경기 침체 이후마다 생산성이 튀어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AI가 산업의 그 혁신으로 작동하면서 그 반등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는 화폐의 유통 속도와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캐시 우드는 화폐 유통 속도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노동 참여율과 M2의 진행 속도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2000년 초반 이후 두 지표가 꾸준하게 하락했고, 이 코로나 때 완전히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에는 두 지표가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고서 하는 얘기는 돈이 예전처럼 빠르게 돌지 않고 노동 참여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AI와 자동화로 인한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다시 예전처럼 이때처럼 금리 인하를 막 하면은 돈 푸는 속도가 빨라져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은 낮다는 걸 캐시 우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포인트는 약간은 저도 좀 보고서 놀랐는데요. 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로 해서 막 시장에 지금 돈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고용 둔화인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다시 인플레이션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그런 다른 양상이 전환될 거를 캐시 우드는 이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캐시 우드의 분석처럼 지금은 AI 관련 산업이 버블인지 아니면은 진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인지를 판가름하는 게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수령은 아마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는 그 연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 정부 2기죠. 트럼프 새 정부의 적극적인 암호화폐 관련 산업 지원 역시 AI 기반 혁신 흐름에 동참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올해 화두 트럼프 그 정책이 미국의 기술주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AI 성장 동력으로 해가지고 두 개 다의 지금 상승 동력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의 불가피성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런데 긴축을 종료하면서 이런 AI 부분, 그 다음에 다음 성장 단계의 산업에 투자를 하자.
그와 맞춰서 연준 이런 결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도 이런 블록체인으로 그거 미국이 지금 진행하자, 이런 거에 돈 대주자, 지금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 다음 성장의 촉매인 거고 트럼프 정권의 지금 정책 일환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경기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는 내년에 가봐서 좀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이 성공하는 정책으로 갈지 아니면은 버블인지도 곧 판가름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기반에는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내년에 이 지금 4.5%대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여기가 지금 이제 3%대 금리인데요. 여기까지 낮출 수 있는 26년도예요. 그런 정책의 기조 아래 핵심은 AI, 그게 성공이 될지 실패할지 이 흐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사실 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 그 기대감에 따른 정부 지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추경을 하면은 그 예산안은 중진공을 통해서 기업들로 전파되는데 그 기업들의 중진공에서 돈을 줄 때 뭐 여러 가지 서류들에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투자하지 않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니네 이런 사업하고 있네. 그런데 조금 돈이 모자란 것 같네. 우리가 추경했으니까 너희 돈 줄 테니까 잘 사업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받은 기업들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내년에 이제 분명히 어떤 식으로 나올 겁니다.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버블도 낄 거고요. 그러면은 그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 역시도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당연히 더 예민하게 움직이겠죠. 자, 비트코인 차트. 일단은 큰 흐름은 이런 상태지만 조금 일봉 차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2K 22평 위에 안착하는지가 핵심이었지만 굉장히 긴 윗꼬리를 만들고 그리고 22평을 넘기질 못했죠. 힘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내일 PPI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두 지표 모두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전후로 시장에 약간은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원해 줄게,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 완전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전처럼 야, 금리 인하해서 돈 줄게, 니네 위험자산에 투자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전략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그냥 심플합니다. 이거는 분석이고 전략은 이 저점을 갖다가 깨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지금 W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이 하락을 갖다가 멈추고 이런 이쁜 W가 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적으로도 아주 뷰티풀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스타트는 금리 인하의 뒷배경. 거기에 이제 10월달 되면서 추가적으로 무슨 내용들 나오면은 빵빵빵 터져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스크 관리는 여기 저점 깼을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게 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 분명 이때의 금리 인하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경제 살리기 방안을 준비하는 일환이다. 그리고 그 일환의 초반에는 잘 흘러갈 거다. 결과는 내년에 보자. 그러면 우리는 그 버블 위에 올라타자. 이 내용 말씀드리는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